오늘은 실제로 무릎 수술 10번 한 사람도 가능한 무릎 운동 루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힘이 부족해지면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엉덩이, 허벅지, 그 중에서도 대퇴사두근과 같은 근육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당당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근육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릎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을 평소에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무릎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계단을 내려가다가 통증이 오거나 다리가 휘청거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에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데요.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톡입니다. 저는 와이프와 장모님이 무릎이 유전적으로 안 좋으셔서 제가 무릎에 대해 많이 공부했고 많은 분들이 무릎에 관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리셨던 분들, 앉아있다가 일어서려고 했을 때 무릎에 소리가 자주 나시는 분들, 가만히 있어도 누가 무릎을 콕콕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관절염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두 번째 질환이라고 합니다.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으면서 관절염이 발생하는데 연골은 한 번 닳으면 저절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관절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은 초기부터 관리를 잘해야 하고 무릎이 아프다고 누워 계시면 통증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무릎 주변에 있는 하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체중이 중요한데요. 체중이 1kg만 늘어나도 무릎에 3에서 5kg 정도의 하중이 실리게 되고 점프를 하게 되면 무려 20kg 이상으로 무릎이 받는 하중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엄마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았다면 딸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데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무릎 관절에 붙어있는 연골의 강도가 약해지고 연골판도 파열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중년 건강과 식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건강 가이드북 PDF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중년 이후에 건강 관리는 조금 달라야겠죠. 그에 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을 꾹꾹 담았습니다. 내용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료로 배포 중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무릎 수술을 10번 한 사람도 실제로 하는 무릎 운동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톡! 오늘은 누워있을 때 할 수 있는 동작, 도구를 사용해 할 수 있는 동작, 벽에서 할 수 있는 동작으로 나눠서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누워서 하는 동작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장요근과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시면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 무릎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해주세요. 먼저 누운 상태에서 팔은 가볍게 매트에 놓은 상태로 무릎을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서 가볍게 바닥을 터치한 후에 다시 올라와 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해줍니다. 이 동작을 번갈아 가면서 1분 반복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동작을 하실 때 쉽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시다 보면 허벅지가 떨리면서 운동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빠르게 하실 필요 없이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줍니다. 터치하고 천천히 올라가 줍니다. 다리가 내려갈 때 반대쪽 다리는 기역자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 동작은 무릎 인대를 강화해주는 동작입니다. 동일하게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90도 접은 상태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쭉 펴고 하늘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다시 내려오시고 반대편도 반복해줍니다. 무릎을 올리실 때 호흡을 마시고 내려올 때 뱉어줍니다. 이 동작을 1분 가보겠습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양쪽 무릎을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조금 편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동작을 위로 올릴 때 90도가 안 펴지시는 분들은 각도를 45도 정도까지만 올리시고 진행해주세요. 허리가 뜨면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복부에 힘주시고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코어 근육을 강화해주고 무릎 인대를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을 이용해 무릎을 강화하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공이 없으시다면 작은 쿠션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을 하시면 무릎 주변의 근육, 햄스트링 근육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까지 사용하면서 무릎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굽힌 상태로 허벅지에 공을 끼워줍니다. 공이 빠지지 않도록 다리의 힘으로 공을 눌러주세요. 이 동작을 1분 가보겠습니다. 이 동작을 5에서 10초 유지했다가 다시 힘 푸시고 계속 반복해줍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동일하게 가보겠습니다. 어려우셨을 텐데 잘하셨습니다. 이번 동작은 공을 발로 눌러서 무릎과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고 누워주세요. 먼저 누운 상태에서 양팔은 가볍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공을 발바닥 아래로 놓아주세요. 한쪽 발 뒤꿈치 부분으로 공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5에서 10초 유지하시고 힘 푸시고 반복해줍니다. 1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공을 눌렀을 때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대부분 무릎을 수술하신 분들이 무릎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릎에 힘이 없습니다. 공을 천천히 눌러주시면 허벅지 뒷부분, 햄스트링 부분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잘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운동이 되고 계신가요? 반대쪽도 1분 반복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안쪽 내전근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앉은 상태에서 척추를 펴준 상태로 양 무릎을 90도로 세워주세요. 양쪽 무릎 사이에 공을 넣고 무릎을 조여줍니다. 5에서 10초 유지하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1분 반복하겠습니다. 이 동작을 하시다 보면 복근에도 힘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안쪽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가실 텐데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양 무릎이 11자로 잘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요가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동작은 대퇴사두근을 도구 없이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무릎의 절반 이상은 대퇴사두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꼭 운동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소파나 벽 쪽에 밀착해서 엉덩이를 붙여주세요. 한쪽 무릎은 90도로 구부리고 한쪽 무릎은 쭉 편 상태로 무릎을 들어주면 됩니다. 이 동작을 1분 동안 반복하겠습니다. 이때 무릎의 각도는 30도 정도까지 올려주시고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고관절 근육까지 영향을 주어서 제대로 운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정도로 내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들어올릴 수 있는 만큼만 들어주시고 10번 반복하시고 2에서 3초 휴식하고 다시 반복해줍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반대쪽도 1분 반복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 동작은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입니다. 대퇴사두근을 이완시켜주는 아주 기본적인 스트레칭이니까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작을 하시다가 중심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벽 앞에 서서 동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똑바로 선 상태에서 한쪽 또는 양쪽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고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여줍니다. 이때 허리가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골반과 척추가 일자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 동작을 30초 반복하겠습니다. 무릎이 뒤로 가거나 앞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일직선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유지하시면 한쪽 다리는 중심을 잡으려 노력하기 때문에 코어의 근육도 좋아지고 대퇴사두근도 이완될 거예요. 만약 중심이 잘 안 잡히신다면 전 시간에 알려드린 한 발로 10초 영상을 보시고 균형력을 길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반대쪽 30초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다 보면 어느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불안정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 몸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니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동작을 30초 연습해 보았지만 혼자 하실 때는 1분 이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동작 월스쿼트 동작입니다. 마지막 동작이니 허벅지를 불태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대퇴사두근, 등근, 햄스트링, 종아리, 복근 등 전신을 운동시키고 무릎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벽 앞에 등을 붙여주세요. 어깨 너비로 발을 벌려준 상태에서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내려줍니다. 이때 무릎이 통증이 심하시다면 조절해서 내려주세요. 이 동작을 1분 반복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발끝은 살짝 45도 정도 바깥으로 놓아주시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 허리가 잘 펴져 있는지 체크해주시고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호흡 편안하게 하시고 버텨줍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시나요? 정말 하기 어려우시다면 30초를 목표로 하시고 30초, 40초, 50초, 60초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 보세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누워서 무릎을 강화하는 동작과 도구를 이용해서 하체와 무릎을 강화하는 동작, 그리고 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동작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탄탄한 하체 근육도 만드시고 건강한 무릎 만드시길 바랍니다. 채널 통계해보면 제 채널 시청자들 중에서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90% 안에 속하시는 분들이겠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정말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서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실 운동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중년 호르몬 변화로 근육량도 점점 줄어들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건강과 식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건강 가이드북 PDF 자료 고정 댓글에 남겨드렸으니 필요하실 때마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료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편 영상에서는 밴드를 활용해서 무릎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건강과 관련해 어떻게 식사하셔야 하는지 양질의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